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선 요리 중 하나인 탕수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탕수육인데요. 우리 탕수육은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것이고 탕수우육은 소고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탕수어, 생선을 사용해서 탕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맛을 내는 것이고 흔히들 중국에서는 추라고도 많이 발음을 하는데요. 이것은 신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맛과 신맛이 가미되어 있는 생선 요리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탕수어에 사용할 생선은 오늘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삼치를 준비했습니다. 삼치는 포 떠져 있는 삼치를 준비를 했는데요. 좀 이따가 우리 실질적으로 재료를 먼저 소개를 한 뒤에 간단하게 삼치 손질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재료인 생선 같은 경우에 지금 흰살 생선인 삼치를 준비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하실 때는 흰살 생선의 종류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충분하게 발주하시기에 용이한 것으로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종류로 따지자면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것 중에 삼치 손질되어 있는 것을 팔고 있기 때문에 삼치 손질되어 있는 생선 또는 도미 포 떠져 있는 것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선류를 주문하시는 것이 좋고요. 드실 때 학생들의 식감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살이 좀 단단한 생선을 원하시면 붉은살 생선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 붉은살 생선 같은 경우에는 흰살에 비해서 비린내가 조금 더 한층 높기 때문에 레몬즙이나 술, 그 다음에 맛술 등을 이용해서 좀 더 비린내를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신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탕수어에 사용할 재료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치의 비린내를 제거해 줄 청주, 레몬즙, 다음은 삼치에 살짝 밑간을 해줄 소금, 후추. 다음은 삼치를 튀길 때 겉면에 반죽을 입힐 건데요. 그때 사용할 전분가루, 튀김가루. 다음은 우리 탕수어에서 탕수, 단맛과 신맛을 내주는 소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물, 간장, 설탕, 식초, 버터, 레몬, 양파. 다음 마지막에 완성품을 다 만들고 나서 데코르용으로 사용할 파슬리 가루. 삼치 손질하는 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냉동되지 않은 상태의 삼치를 가지고 손질을 할 건데요. 삼치같이 이렇게 우리 양쪽에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V자 형태로 파셔서 생선을 머리를 제거하시면서 안에 있는 내장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삼치에 보시면 지느러미가 있는데 이 지느러미를 드시고 대각선으로 칼을 약 45도로 해서 머리 쪽으로 칼날이 가게끔 하신 다음에 쭉 반절 정도 칼집을 낸다 생각하시고 쭉 잘라주세요. 뒤집어서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쭉 하셔서 중간에 보시면 척추뼈가 있기 때문에 그 뼈가 잘리는 느낌이 날 겁니다. 그러면 칼을 빼시고 머리를 살짝 비틀어서 잡아 빼주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내장까지 딸려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내장이 나오시면 마무리로 다 빼주시고 속 안에 이 피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은 손톱으로 살짝 긁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질된 삼치는 속 안에 피가 고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흐르는 물로 여러 번 세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셨으면 끄트머리 꼬리 쪽을 먼저 커팅을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간 꼬리가 나를 보게끔 내 쪽으로 좀 내려주시고 등 쪽에서 왼손으로 살짝 당기신 다음에 지느러미 기준으로 봤을 때 살짝 한 0.3에서 0.5mm 정도 높이에서 칼집을 내서 잘라주시는데 칼을 요 앞부분, 자, 칼 앞부분인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앞부분만 사용하셔서 뼈에서 살을 떼어내시는데 살짝 뼈에서 살을 긁어낸다 생각하시고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소리가 들리는데요. 뼈를 살살 긁으시면 뼈에 닿는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포를 떠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를 떠주세요. 이렇게 포 뜨는 방법을 삼장뜨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뜯어 보시면 척추뼈가 만나게 되면 척추뼈가 약간 삭감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들어 올리시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시 아래로 다운 시키셔서 내리셔서 살을 분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요때 우리 갈비 살에 붙어있는 갈비 가시까지 같이 제거하시면서 띄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삼장뜨기 중에 하나인 우리 흔히들 필레 포 뜨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살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 하나가 대략 한 240에서 250g 정도 나오게 될 거라서 우리 실질적으로 오늘 메뉴에는 이 포 한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선을 포를 뜬신 후에 수분기를 다 제거를 먼저 1차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튀김을 할 거기 때문에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운데 부분에 가시가 굵은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오늘은 이 가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칼집을 넣어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양쪽으로 하셔서 자, 보시는 것 같이 가운데 부분만 뼈를 다 제거하신 후에 사용하셔야 학생들이 먹을 때 가시 부분이 이질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시고 나서 대부분 우리 탕수육도 마찬가지지만 먹을 때 한 입 크기 정도 사이즈가 흔히들 말하는 사이즈는 우리 검지손가락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마디 정도가 가장 적당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폭도 마찬가지 검지손가락의 폭 정도 해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정도에 맞춰서 우리 그 학생들이 먹기 편한 사이즈로 잘라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대략 한 4cm에서 5cm 정도 되게끔 잘라주세요. 잘라서 접시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도 했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사용하실 때 조금 더 큼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큰 사이즈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검지손가락 한 2마디 정도 크기로 해주시고 사이즈는 똑같이 길이는 4에서 5cm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넓은 형태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좀 이렇게 입에 좀 많이 차는 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굵직한 형태. 보시면 우리 검지손가락 한 2개 정도 폭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질된 삼치에 소금,
다음 후추는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요. 살짝 향만 살짝 내줄 정도로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추 이렇게 해서 뿌려 주시고, 여기에 우리 이제 비린내를 잡아줄 레몬즙 골고루, 그 다음에 청주 부으셔서 살짝 앞뒤로 한번 뒤집어 주세요. 그래야 골고루 레몬즙과 청주의 향이 배이기 때문에 삼치에서 날 수 있는 비린내를 잡아줄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반죽을 해서 튀길 건데요. 반죽을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일단 가루의 형태들을 골고루 두 가지를 섞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1대1 비율로 섞은 가루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튀김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죽을 해서 하는 튀김을 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 사용할 거는 좀 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율만 알려드리고 미리 숙성해 놓은 반죽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분 150g에 튀김가루 50g, 약 한 3대1 정도 비율로 섞어 놓은 그 가루에다가 계란 하나, 그 다음에 물 200ml를 혼합해 놓은 반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숙성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숙성을 하는 이유가 계란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루류와 물, 계란 이 세 가지가 혼합이 돼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숙성을 하신 후에 실제로 쓰실 때는 한번 이렇게 스푼이나 휘퍼를, 거품기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섞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넣는 이유는 조금 더 색깔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넣는 건데요. 학교에서는 만약에 계란이 너무 많은 양이 필요할 것 같다 하시면 계란은 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튀김은요, 우리 손가락 크기로 해놓은 것은 가루로만 묻혀서 튀김을 할 거고요. 좀 큰 덩어리로 있는 것은 물반죽을 한 이 반죽을 이용해서 튀김을 할 건데, 바로 튀길 때는 가루만 쓰시고 좀 시간이 지나거나 오랜 시간 필요하실 것 같다 하시면 전분 물을, 이런 반죽 물을 만드셔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튀김을 할 팬에 기름을 좀 예열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주 재료에 가루를 묻히거나 또는 반죽을 묻히는 작업을 하고 나서 온도 체크를 하고 튀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대1로 섞어 놓은 곳에 아까 설명했듯이 손가락 크기로 잘라 놓은 것들을 넣어서 가루를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루를 묻히시는데 이거를 덕지덕지 묻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겉면에 살포시 우리 가루들을 묻혀준다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에 많이 묻히지 마시고요. 겉에 살짝만 묻혀서 튀김을 살짝 겉에 살짝 묻은 것만 가지고 튀김을 한다 생각하시고 살짝만 묻혀서 가루에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하실 때는 우리 타공판 냉각팬에 좀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좀 여유롭게 묻은 가루부들이 그 타공판에 있는 구멍을 이용해서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닥토닥 하시면서 좀 털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묻히시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기름의 소비량이 많아질 겁니다. 왜냐? 우리 이쁘게 붙어있는 가루 외의 것들이 많으면 튀김 하실 때 그 가루들이 튀긴 기름에 많이 남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기름이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가루는 소량 묻혀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루 묻히고, 자, 다른 것들은 우리 큼직하게 싸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튀김 반죽을 이용해서 할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담가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실 때는 조금 편하게 하실 때는 반죽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담가 놨다가 팬의 온도가 다 오르면 바로 튀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서 튀김을 하고 지금 이제 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계 중침 온도가 170도일 때 튀김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170도가 맞춰졌으면 저희가 지금 인덕션이라서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측정이 잘 안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 확실하게 170을 맞춰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0이 되시면 온도가 다 맞춰졌으니까 온도계를 빼시고
넣으실 때 계속 센 불로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온도를 내려 주셔야 됩니다. 자, 가루로 묻힌 것들을 넣어 주세요. 자, 재료를 다 넣으시고 나면 온도를 다시 올려주세요. 자, 생선류는 너무 오랜 시간 튀기시면 안 되고요. 이 양마다 조금씩 틀려지고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생선이 들어갔다가 떠오르면 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잘 보이나요? 자, 이렇게 떠오르면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오르는 튀김들은 빼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위에 떠오른 생선류 건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노릇노릇한 상태로만 튀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너무 오랜 시간 튀김을 하시게 되면 우리 부드러운 생선류가 아니라 좀 푸석푸석한 느낌의 질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튀김을 하실 때 이렇게 손가락 굵기로 하신 거는 떠오르면 건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우리 반죽에 넣었던 생선들을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반죽에 해놓은 것들을 빼서 튀겨주실 건데요. 반죽으로 한 튀김들은 튀김을 진행하실 때 젓가락보다는 좀 손으로 하실 건데, 손으로 그냥 맨손으로 튀김을 하시다 보면 튀김 기름이 튀어서 안전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전 장구류를 착용하시고 튀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죽을 조금 넉넉하게 묻히셔서 넣어주세요. 자, 반죽이 재료가 다 들어갔으면 역시 온도는 다시 높여주세요. 자, 덩어리로 튀긴 생선일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반죽이 살짝 더 두껍잖아요. 그런데 계란이 들어갔고 하기 때문에 기포 때문에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떠요. 우리 손가락 그 가루만 묻힌 것보다는 살짝 빨리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떴다고 해서 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색깔이 살짝 노르스름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나서 빼주셔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는 한두 번씩 뒤집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위치를 좀 바꿔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갈색과 노르스름이 혼합이 된 상태에서 빼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말로 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그 탕수육은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때 탕수육의 튀김 상태 정도 되시면 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튀겨진 생선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튀겨진 재료들은 바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냉각팬이나 아니면 키친타올을 사용해서 기름기를 좀 한번 제거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탕수어에 그냥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심플하게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늘은 상큼함을 살려줄 레몬과 그 다음에 양파만 사용해서 속재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파는요 일반적으로 한 4cm 정도 하셔서 좀 얇게 채를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파 채를 썰어 주시고요. 자, 이 양파는 우리 소스에다가 넣고 가열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찬물에 담가서 뭐 매운맛을 뺀다거나 이런 작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빼주시고, 자, 양파는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레몬. 자, 레몬 같은 경우에는 2등분 해서 반달 썰기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등분으로 잘라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0.3cm 정도 두께로 반달 썰기를 해주세요. 자, 요 레몬은 우리 소스 만들 때 같이 넣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몬도 준비해 주시고, 자, 탕수어에 사용할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설명드렸듯이 단맛 나는 설탕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의 색감을 줄 간장, 그 다음에 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는 이 세 가지 재료만 넣고 가열을 먼저 해줄 겁니다. 식초를 먼저 넣고 가열하실 경우에는 나중에 드실 때 신맛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탕과 물, 간장을 넣고 설탕이 녹을 정도로만 먼저 가열을 1차로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탕이 다 녹고 살짝 끓기 시작하면 그때 식초와 양파, 레몬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열하시면서 바로 설탕이 녹을 수 있게끔, 지금 제가 말 안 하면 소리 들리겠죠? 자, 이 소리는 설탕이 아직 안 녹았기 때문에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으시면서 설탕을 녹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설탕을 녹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러면 설탕이 다 녹았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식초를 넣으시고 한번 가열을 해주면 좋은데, 우리가 대량 조리하실 때는 이렇게 하면 뭐 한 4인분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만들 때만 사용하시는 거고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만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조금 소스를 만들어 놓으시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그냥 부어서 바로 즉각에서 만들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은데, 자, 소스가 끓으면 바로 뭘 넣어줄 거냐면 양파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양파를 넣어주시고요. 자, 물이 소스가 끓은 다음에 양파를 넣어주시면 잠깐 기포가 가라앉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끓어오르면 그때 레몬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해주셔야 새콤한 맛이 증발하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양파를 넣으시고 소스가 다시 끓어오르면 바로 레몬을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레몬을 넣고 나서 한번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올 때까지만 2차 가열을 해주세요. 레몬을 넣고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이때 향미를 살짝 내줄 버터를 넣어줄 건데요. 학교에서는 만약에 버터를 대량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소량이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러지, 융합되기 편하게 할 수가 있겠지만 대량 조리하실 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굳이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버터 넣어서 살짝 버터의 향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터를 넣어서 골고루 잘 섞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버터가 다 녹으셨으면 바로 전분물을 넣어서 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농도는 너무 되직하게 잡지 마시고요. 살짝 흐르는 느낌이 나게끔 좀 묽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분을 넣어서 농도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물 양을 150, 한 200 정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전분물의 양은 대략 한 30g 정도 넣어주시는 것이 가장 농도 맞추시기에 딱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주르륵 흐르셔야 돼요.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주르륵 흐를 수 있게끔 농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학생들한테 배식할 때쯤 되면은 조금 더 묽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잡으실 때 끊어지지 않고 쭈룩 흐르게끔 농도를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 소스가 다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 튀김 위에 부어서 탕수어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는 국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떠서 학생들 식판에 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스를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무리로 우리 파슬리 가루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슬리 가루는 좀 뭉쳐서 뿌리는 것보다는요, 좀 널찍하게 펼쳐서 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탕수어를 완성했습니다.